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명표 칼럼입니다. 오늘 준비한 경기는 프로토 승부식 101회차 12월 8일 목요일 미국 농구 NBA 분석입니다. 첫 번째 경기는 올랜도 매직과 LA 클리퍼스의 경기고요. 두 번째 경기는 브루클린 네츠와 샬럿 호네츠의 경기입니다. 자, 지금 바로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입니다. 올랜도 매직과 LA 클리퍼스의 맞대결입니다. 자, 먼저 올랜도 매직의 지난 경기입니다. 자, 올랜도는 마침내 9연패를 달성하고 굉장히 아쉽죠. 6일 미러키전 패배부터 자, 홈 2점을 가지고도 4쿼터 들어 점수차를 어느 정도 좁히기는 했지만 패배했다. 자, 모란츠 바그너 역시 부상 복귀 이후 가장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던 지난 미러키전이었는데요. 자, 파올로 반케로는 미러키 빅맨들의 수비 앞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지만 어찌됐건 자유투를 15개나 따내며 20점 볼륨을 채우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자, 이것은 신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경험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또한 마켈 펄츠가 20점이나 기록했다는 점도 놀라울 부분입니다. 자, 하지만 부상 후유증을 조금은 떨칠 수만 있다면 올랜도도 핸들러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은 클리퍼스입니다. 자, 클리퍼스는 지난 6일 상당한 성과를 얻었습니다. 샬럿 원정에서 119대 117 승리를 거뒀고, 자, 겨우 그게 뭐냐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폴 조지와 레너드가 동시에 복귀했다. 이것이 굉장히 천군만마를 얻은 클리퍼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카와이가 막판 위닝샷 포함 두 차례의 클러치 샷을 모두 성공시키며 자신감을 다시 되찾았다라고 볼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카와이 몸 상태가 이전에 비해서 상당히 좋아 보였고요. 올랜도의 웬델 카터 주니어는 이번 경기 역시 결장이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자, 거기에 게리 해리스와 추마 오키키, 그리고 모반바, 제일런 석스, 조나단 아이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 올랜도가 100% 풀전력이라면 충분히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팀입니다. 그렇지만 돌아가면서 줄부상을 당하기 때문에 도저히 방법이 없고요. 매우 뻔한 경기라고 보여지면서 LA 클리퍼스 공짜로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언더오버인데요. 클리퍼스는 노먼 파워를 제외하면 모든 선수들이 복귀하는데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파울은 서타보니 부상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결정할 것으로 보이지만 카와이와 폴 조지가 복귀한 덕분에 파월은 시간을 어느 정도 벌 수 있다라고 결정지어지고요. 자, 그뿐만 아니라 클리퍼스는 이제 코빙턴, 모리스, 카와이 레너드, 폴 조지, 바툼으로 이어지는 죽음의 스몰볼 가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자, 원래 터란루 감독이 원했던 궁극의 수비 농구가 다시 작동이 가능해진 상태다. 가능해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올랜도도 역시나 최근 득점력이 푹 떨어졌고 지난 8경기에서 한 번도 108점 이상을 넘겨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득점 경기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이번 경기의 중요 포인트는 클리퍼스는 레너드와 조지가 복귀하면서 극단적 스몰볼 수비 농구가 가능한 반면 올랜도는 여전히 부상자가 많다. 이것이 핵심이라고 보여지고, 자, 그럼 추천픽으로는 클리퍼스 승, 클리퍼스 핸디 승, 저득점 이렇게 세 가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토 승부식 101회차 815.50배당 조합, 오늘도 프로토 정보방에 많은 분들께 공유해드렸고요.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에 있는 고정 댓글에 링크로 문의 주시면 매일마다 프로토 고배당 조합과 주력 조합 한 조합씩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부담없이 영상 아래에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하셔서 입장하셔서 무료 조합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브루클린 네츠와 샬럿 호네츠의 경기인데요.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두 팀의 지난 경기 내용이 어땠는지부터 간단하게 정리해보고 바로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브루클린 네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루클린 네츠 같은 경우는 4연승 행진이 마감된 브루클린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포틀랜드와 올랜도 그리고 워싱턴, 토론토를 모두 때려잡았지만 5일 보스턴에게 벌미를 잡히고 말았습니다. 자, 이날 벤 시몬스와 와타나베 유타가 결정한 것이 상당히 아쉬웠는데요. 이것 때문에 윙 수비에 문제가 생겼고요. 게다가 그동안 미친듯이 잘해주던 로이스 오닐과 카이리 어빙이 동시에 얕은 한조를 겪었습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이날 벤치는 총 15득점에 그칠 정도로 공격이 제대로 풀리지 않았던 모습입니다. 자, 여기에 케빈 듀란트 역시 더블팀 상황에서 늦은 판단으로 인해 8개의 실책을 저지르는 아쉬운 부분이 많았던 지난 경기였습니다. 자, 다음은 샬럿입니다. 자, 샬롯은 지난 6일 클리퍼스와 홈 경기에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자, 경기 막판 레너드에게 연달아 2골을 내주고 침몰했는데요. 충분히 승리할 수 있었던 경기였던 만큼 아쉬움도 훨씬 컸습니다. 네츠의 벤 시몬스는 이번 경기 결장이 확정되었고, 와타나베 유타 역시 마찬가지인 상황. 자, 거기에 그보다 샬럿의 부상자도 더 많은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브루클린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데, 자, 샬럿 같은 경우 최근 외곽 수비가 허물어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핸들러들의 얕은 한조, 그리고 PJ 워싱턴의 기복, 벤치 로테이션 붕괴 등 여러가지 문제가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네츠는 그래도 선발 싸움에서 확실한 마진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유리해 보이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브루클린이 안방 6연 전체를 치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하지만 부상자도 많고 접전 빈도도 늘었으니 핸디캡 정도는 조금 신중하게 고려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경기에 언더 오버인데요. 자, 양팀 모두 난타전을 노릴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라고 보여지는 경기입니다. 왜냐? 최근 브루클린이 4연승 당시 공격이 아닌 탄탄한 수비 덕분에 승리를 챙길 수 있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뿐만 아니라 브루클린은 잠시 빠른 템포의 농구를 보이기도 했지만 이때 수비에는 가져가는 마이너스가 훨씬 컸고요. 결국 자크본 감독이 수비 시스템을 뜯어 고쳤고 경기 템포를 확 죽여버렸습니다. 자, 이를 통해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것은 분명 고무적인 성과인데요. 노장들이 많다 보니까 이번에도 신나게 달릴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샬럿도 마찬가지로 날카로운 공격진이 많지 않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투 기복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역시 이번 경기 저득점이 유력해 보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경기 핵심 포인트는 샬럿은 현재 핸들러들의 얕은 난조, 그리고 PJ 워싱턴의 기복 뿐만 아니라 벤치 로테이션 붕괴 등 굉장히 상황이 나쁜 모습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이 경기는 네츠 승리의 핸디캡은 패스 그리고 저득점 1순위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NBA 두 경기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최종 조합은 수익방에서 공개합니다. 자, 수익방 입장은 영상 아래에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하셔서 무료 입장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저는 내일 경기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프리뷰해드린 내용은 말 그대로 내용 분석입니다. 수익으로 이어지는 최종 조합은 유튜브에 공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영상 고정 댓글로 카톡 주시면 경기별 실시간 라인업 및 심판 성향까지 분석한 최종 조합 드리겠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도 건승하시는 하루 되세요.